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기회와 위기는 결국 사람을 통해 오고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내뱉는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평범한 리더를 넘어 상위 1%의 격차를 만드는 비밀을 담은 윤상명 저자의 1% 리더의 언어 공식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부의 그릇을 키우는 압도적인 대화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을 넘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 가도의 강력한 엔진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리더의 언어는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라 정직한 관찰에서 시작된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뱉는 격려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진정한 리더는 입을 열기 전에 눈과 귀를 먼저 열어 상대의 맥락을 읽어낸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첫 번째 공식이다. 관찰이 결여된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지치게 만들 뿐이며, 섬세한 시선이야말로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된다. 상대의 작은 떨림조차 놓치지 않는 관찰력이 쌓일 때 비로소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가 탄생한다. 결국 상대를 향한 깊은 관심이 언어의 질을 결정하며, 관찰이 깊어질수록 리더의 말은 더욱 날카롭고 정확한 울림을 갖게 된다. 이 문장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핍을 먼저 읽어냅니다. 돈의 흐름도 결국 타인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때 발생하듯이 대화의 리더십 또한 상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관찰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해야 할 때 1%의 리더는 너를 공격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화한다. 비난이 섞인 언어는 상대의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 변화의 의지를 꺾어버리지만, 사실에 근거한 정중한 요청은 상대를 동반자로 만든다. 언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명확한 현상에 집중하는 말은 구체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마법을 부린다. 결국 성숙한 리더는 감정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오로지 성장을 위한 담백한 언어만을 골라 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의 길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데 있음을 안다면 리더의 어조는 비난이 아닌 정교한 조율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감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불을 쌓는 과정에서 팀워크는 필수적이며, 팀원의 실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것은 오로지 리더의 언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언어는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예의가 결합된 형태여야 합니다. 셋째, 질문의 수준이 곧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닫힌 질문은 사고를 제한하지만 열린 질문은 상대의 잠재력을 폭발시킨다. 왜 안 됐어? 라고 묻는 대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묻는 순간 대화의 에너지는 과거의 후회에서 미래의 해결책으로 이동한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고의 영역으로 인도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리더는 정답을 강요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 상대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질문의 방향이 해결을 향할 때 조직의 정체된 흐름은 다시 생기를 얻고 구성원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찰을 경험하게 된다. 질문 하나가 사람의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정답을 찾게 만드는 훌륭한 질문자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상대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침묵은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 중 하나다. 모든 빈틈을 말로 채우려 하지 마라. 적절한 타이밍에 내어주는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며 리더의 말에 무게감을 더해준다.
말의 양이 권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밀도가 권위를 만든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내겠다는 정중한 경청의 마침표와 같다. 현명한 리더는 침묵의 공백 속에서 상대의 진심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지닌 사람이다. 때로는 100마디의 조언보다 깊은 침묵 한 번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이며 리더의 철학을 가장 강렬하게 전달하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어색해하지만 고수들은 침묵을 도구로 활용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나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 내뱉는 신중한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내게 하고 나의 결론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다섯째, 칭찬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될 때 비로소 영혼을 울린다. 단순히 잘했다는 결과 중심의 평가는 다음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과정 중심의 칭찬은 지속 가능한 동기를 부여한다. 결과는 운에 좌우될 수 있지만 과정은 그 사람의 실력이자 고귀한 태도이기에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이다. 성취를 이끄는 동력은 화려한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는 리더의 진심 어린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건강한 연료가 된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타인 혹은 나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그 수치를 만들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1% 리더가 사람을 얻는 방식입니다. 여섯째, 갈등의 순간에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기분이 조금 상했는데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감정에 휘둘리는 언어는 결코 부의 그릇을 담을 수 없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내어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릴 때 불필요한 오해는 사라지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을 통제할 수 있는 리더만이 타인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자격을 얻는다. 리더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평온을 선포할 때 조직 전체의 안정감은 비로소 완성되며 품격 있는 해결책이 제시된다. 감정 조절은 자기 경영의 핵심입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에 조직의 분위기가 좌우되듯 나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언어의 품격은 단어의 선택에서 온다. 상스러운 표현이나 비속어는 순간적인 시원함을 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갉아먹는 행위다. 고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언어의 사전을 정화해야 한다. 당신이 쓰는 단어가 곧 당신의 세계관을 대변한다. 품격 있는 언어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며 이는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와 같다. 거친 말로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말고 정제된 언어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1%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라. 품격 있는 단어를 고집하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행위이며 세상이 나를 대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신분증과도 같다.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가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합니다.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단어를 선택하는 습관은 결국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성공의 언어 공식을 내 몸에 체득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덟째, 설득의 핵심은 논리가 아니라 공감이다.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인 척하지만 결국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상대의 감정적 장벽을 허물지 못한 채 들이미는 정교한 데이터는 아무런 힘이 없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서 비전을 제시하라. 공감은 상대의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같아서 그의 고통과 기쁨에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논리는 자연스럽게 힘을 얻는다. 상대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열려있지 않다면 그 어떤 훌륭한 전략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언어의 기술이며 이것이 설득의 시작점이 된다.
비즈니스에서 제안서를 내밀기 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게 만드는 언어는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의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홉째, 책임은 내가 지고 공은 너에게 돌리는 언어 습관은 최고의 팀을 만든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고 말하고, 성과가 났을 때 당신의 헌신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리더 주변에는 항상 인재가 들끓는다. 인재가 모이는 곳에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영광을 나누는 리더의 언어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며, 이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집력을 만든다. 나를 낮추고 타인을 빛내는 말이 결국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기여를 감추고 타인의 수고를 조명하는 리더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 강력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마법의 주문이 된다. 이기적인 언어는 단기적인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이타적인 언어는 장기적인 제국을 건설하게 합니다.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언어가 진정한 영향력의 원천입니다. 열째, 변화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언어에서 시작된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는 정직한 언어가 신뢰라는 자산을 만든다. 신뢰는 화폐보다 더 강력한 가치를 지니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만 마디의 변명보다 행동이 수반된 한마디의 사과가 필요하다. 언행의 일치를 보여주는 리더의 말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우라가 깃들며, 그것이 곧 사람들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권위가 된다. 말의 무게를 스스로 무겁게 여기는 사람만이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히 자신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다. 작은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는 큰 신뢰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기에, 1%의 리더는 자신의 언어가 가지는 구속력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말의 무게를 아는 리더는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러한 일관성이야말로 리더를 리더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책의 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즉시 실행에 옮겨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색다르고 실천적인 10가지 방안을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 공식들을 새기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언어 식단표를 작성해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음식을 조절하듯 오늘 하루 절대 쓰지 않을 부정적인 단어 3가지와 반드시 사용할 풍요의 단어 3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 된다, 어렵다, 짜증난다를 금기어로 지정하고, 대신 가능성을 찾아보자, 배울 점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를 식단에 넣는 식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회로를 성공 모드로 재설정할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종이에 적거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띄워두고 수시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3초 침묵 후 대답하기 챌린지를 시작하십시오. 대화 중 상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말을 잇지 말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셋을 센 뒤 입을 여는 연습입니다. 이 3초의 공백은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대답에 깊은 통찰력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침묵이 주는 권위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침묵의 힘을 믿을 때 당신의 말에는 범접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 무지개 피드백 편지를 써보세요. 주변 동료나 가족에게 그들의 구체적인 과정과 노력에 초점을 맞춘 칭찬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 대신 그 사람이 기울인 구체적인 정성을 언급하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진심이 담긴 텍스트 한 줄이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기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익숙한 관계일수록 이러한 구체적인 피드백은 관계의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료가 됩니다. 넷째, 회의나 만남에서 질문 전용 수첩을 활용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말을 준비하는 대신 상대방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5가지 정도 적어가는 것입니다. 대화를 주도하려 애쓰지 말고 질문으로 상대가 주인공이 되게 만드십시오.
정보를 얻는 것 이상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의 지혜를 빌리는 기술이자 당신을 겸손하면서도 예리한 리더로 각인시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고 언어 거울 치료를 진행해 보세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해서 퇴근길에 들어보십시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투, 말의 속도, 불필요한 추임새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어색함을 견뎌낼 때 비로소 1%의 세련된 언어 감각이 살아납니다. 스스로를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이 훈련은 당신의 대화 습관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줄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섯째, 거절의 미학 노트를 만드십시오.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답하는 것은 리더의 언어가 아닙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문구들을 상황별로 미리 만들어두고 연습해보세요. 내 시간을 지키는 언어가 확보될 때 비로소 부를 창출하기 위한 몰입의 시간이 확보됩니다. 거절은 상대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직한 고백임을 기억하십시오. 명확한 거절은 오히려 당신의 시간을 존중받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일곱째, 매일 밤 감정 언어와 일기를 한 줄이라도 적으십시오. 단순히 피곤했다가 아니라 오늘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당혹스러웠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인내심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감정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의하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언어로 장악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내면의 혼란을 언어로 규정하는 행위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리더의 그릇을 키워줍니다. 여덟째, 전문가 사전을 구축하십시오. 내가 종사하는 분야나 관심 있는 부의 영역에서 쓰이는 핵심 전문 용어 100개를 선정해 그 본질적인 의미를 나만의 언어로 재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개념이 명확해지면 대화의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이는 곧 시장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은 당신을 단순한 전문가를 넘어 독보적인 권위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홉째, 겸손의 지분 나누기 프로젝트를 실행하세요. 성과가 났을 때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릴지 미리 목록을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된 건 김대리가 밤늦게까지 정리해준 데이터 덕분이야라는 구체적인 감사는 당신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줄 인정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다져줄 것입니다. 공을 나누는 리더는 더 큰 공을 세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헌신을 언어로 빛내줄 때 그들은 당신의 더 높은 비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열째, 언어의 시각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성공한 모습의 리더가 어떤 목소리 톤으로 어떤 단어를 쓰며 대화하고 있을지 상상하며 그 인격체를 연기해 보는 것입니다. 성공 직전인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정점에 선 리더의 언어를 미리 빌려 쓰는 행위는 당신의 현실을 그 수준으로 빠르게 견인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당신이 꿈꾸는 최고의 미래 자아로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 상상 속의 언어들이 곧 당신의 실제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과 철학이 투영된 결정체입니다. 윤상명 저자의 통찰처럼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만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 리더의 언어 공식과 10가지 실천 방안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부자를 넘어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매일 한 문장씩 정성을 다해 내뱉는 노력이 쌓여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입술 끝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거대한 부의 파동을 일으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 직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